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저희 병원이 6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대체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루 휴가를 갔다 왔고요. 블로그는 그 전날 이제 올려놔가지고 어저께 보내드렸던 그 블로그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탁의 변화가 부른 경고, 염증성 장질환 전 세계를 덮다. 염증성 장질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일상에 큰 불편함을 안겨주는 이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그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국가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아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의 역병이 현대의 새로운 얼굴로 찾아온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확산의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식습관의 서구화가 지목됩니다. 많은 국가가 경제발전을 겪으면서 가공식품, 붉은 육류, 설탕 섭취가 늘어나고 이는 장내 미생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또한 위생 환경이 개선되면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될 기회가 줄어들어 면역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위생 가설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좌식 생활 증가, 신체 활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생활 방식의 변화도 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유전적 소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의 글로벌 진화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염증성 장질환의 전세계적 확산 과정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출현, 2단계는 발병 가속화, 3단계는 유병률 누적,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평형 상태입니다. 처음엔 드문 병이었던 IBD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들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제는 발병률은 안정되지만 유병률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3단계에 접어든 곳이 많습니다. 특히 캐나다, 덴마크, 스코틀랜드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의 1% 이상이 IBD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환자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심각한 예측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은 현재 2단계, 즉 발병 가속화 단계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유병률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이 아픈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서 미래 세대의 생산성과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장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성질환은 한 사람의 일상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증성 장질환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가 질병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 진단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저없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모여 이 그림자 같은 질병의 확산을 막아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다 보면은 위 내시경하고 장 내시경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간혹 이렇게 그 IBD, 그러니까 만성 염증성 대장 질환이라는 건데요. 그걸로 이제 임상적으로 의심이 돼서 생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증성 장질환으로 이렇게 진단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늘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느는 게 눈에 이제 띄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논문이 나와서 이제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논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Global Evolution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Across Epidemiological Stage라고 되어 있고요. 글로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쭉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Inflammatory Bowel Disease가 이제 IBD 줄여서 염증성 장 질환이고요. Epidemiologic Stage를 여기서 이제 4단계로 나눴다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양석균이라는 이제 한국 그 연구자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지 1, 2, 3 지금 아직 4에 올라간 국가는 없고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크게 크론 디지즈하고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이 스테이지 1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0.4명,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1에서 4.2명,
스테이지 3가 되면 6.9에서 13.7명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UC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많아가지고 스테이지 1에서 0.8명 정도, 그다음에 스테이지 2에서 6.4명까지 추세되고요. 스테이지 3에서는 20명 정도, 10만 명당 20명이 발병을 하고, 유병률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발생률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이 크론 디지즈는 이제 2.5명, 스테이지 2에서는 34명, 스테이지 3에서는 290명이고요.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인 경우에는 스테이지 1에서 8.0, 66.6, 370명, 10만 명 중에 370명 정도가 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1950년대,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2000, 2010, 2020년대 이렇게 돼서 전 세계 스테이지 1부터 이제 스테이지 3까지 되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1950년대에는 보시면 거의 스테이지 2밖에 없었죠. 근데 60년대가 되다 보면은 이제 스테이지 2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고요. 이제 70년대가 되면 이제 스테이지 3가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중국 같은 데는 없다가 이제 스테이지 1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980년대에 보시면 남아메리카에 이제 처음으로 발생을 하고, 이쪽 아래쪽은 이제 스테이지 2에 벌써 진입을 했고요. 미국 쪽은 이제 스테이지 3로 미국, 캐나다가 다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인도 쪽도 지금 스테이지 2가 됐고요. 호주도 이제 스테이지 3로 갑자기 이제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를 보시면 80년대 처음으로 이제 발병을 했고, 2000년, 2010년, 2020년에도 이제 스테이지 2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가 많이 증가하는 원인은 이제 서구식 식단이 문제가 되는데요. 서구식 식단이라는 거는 하루에 먹는 칼로리 중에서 동물성 기름과 지방, 우유, 계란, 식물성 기름과 지방, 설탕, 여기서 얻는 칼로리를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먹는 것이 문제고요. 이 염증성 장질환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장내 미생물이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골고루 이제 다양성 있게 잘 발달을 하면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거의 예방이 되는데요. 장내 미생물은 줄어들고 유해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은 염증성 장질환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유전자가 바뀐 건 아니고요. 바뀐 거는 다 먹거리가 바뀐 거고, 먹거리가 서구화되면서 또 도시화되고 운동도 좀 덜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요인들이 다 염증성 장질환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꼭 장내 미생물 검사 한 번씩 받아보시고, 그걸 받아보시면 그 리포트에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균이 있는지 없는지, 염증성 장질환을 보호해주는 균이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염증성 장질환에 걸리면 이제 배도 많이 아프고 설사도 하고 혈변도 심할 땐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근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시리즈로 장내 세균 편을 찍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장내 미생물을 잘 전해주고, 산모는 아이들은 또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하고 수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장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따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